완전을 넘어서 고교와 들판의 새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한민호입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창립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됐습니다. 환경운동이라는 말이 생소하던 1990년대 후반에 창립해서 이제 환경운동 단체로서 30년을 이어온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정현 공동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대본이 필요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이정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편안하게 하지만 또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 짧지 않은 지난 30년의 환경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표님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하셨어요? 제가 처음 환경연합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전주에 다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다가공원에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피켓 들고 캠페인을 하고 행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같이 참여했던 게 대략 한 94년 정도. 막 환경연합이 창립하자마자 그때 이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연관이 돼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제가 처음 발을 디디게 됐고요. 잠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견눈질로 이제 사회의 변화들 또 시민단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이제 회원으로 됐고요. 회원인데 제가 활동가만큼 일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유인물도 직접 만들고 제 직장의 거래처에서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직접 배포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사장님 몰래 트럭 가지고 와서 단체 일들을 좀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직업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게 이 일이 즐겁고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상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근 활동가에서 현재 대표까지 맡게 됐고요. 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조직위원장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51개 조직의 사무부총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네. 30년이 흘렀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가보면 참 검소하고 조촐하고 변화의 역사는 아주 장대한 것 같은데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어떤 규모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나? 어떠세요? 대표까지 이제 맡게 되셨는데. 저희 사무실이 아까 말씀하신 다가동의 오래된 한옥을 고쳐서 저희 이제 환경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 사무실이 있거든요. 잔디를 가꿔서 이웃들도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뭐 10여 년 전부터 전체 회비로 모든 운영, 활동, 사무실 경비를 100% 시민 재정, 그러니까 회비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하고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일이 없고요. 뭐 기업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1,400여 명의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내시고요. 대부분 이제 인건비로 충당이 되긴 합니다만 1,500여 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힘을 저희한테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 목소리들이 작게 잡히지 않고 굉장히 큰 목소리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신뢰 있고 굉장히 여기는 투명하고 정말 할 말을 하는 단체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0년 동안 우리 전북의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어떤 변화, 어떤 성과들을 좀 이뤘을까? 이제 딱 우리 대표님이 이 한 단어만 말씀하셔도 이 사건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변화를 일궈내셨습니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제기와 또 상생을 또 이야기한 그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일들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지난 2월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사업이 전북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평가에서 두 번째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고 이 사업의 뭐 예산과 기술을 대겠다고 하는 철도기술연구원이 협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지리산 케이블카하고 한쪽에서는 산악열차 이 두 개를 저울질하면서
뭐 법안도 바꾸고 또 때로는 이게 뭐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사실 이거를 멈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산으로강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지난 2월에 멈춰섰고요. 새만금 해수유통 1991년에 첫 삽을 떴거든요. 3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일정 부분 담수호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농지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요. 21년에 임시로 해수유통 물 관리를 하던 것이 지난 5월 1일에 이제 새만금은 영구적으로 바닷물이 들고 나는 해수욕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현지를 찾아서 새만금은 상시 해수유통 해야 되고 그걸로도 부족할 수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력발전소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조력발전소 얘기를 처음 꺼낸 게 어찌 보면 지역에 대한 새만금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 발전의 하나의 어떤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바다인데 어떤 갯벌을 포기하고 새만금 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환경도 보존하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뭔가라고 봤을 때 조력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변화와 성과들이 있었고요. 조금 더 뭐 거슬러 올라가면 작게는 이제 전주 동물원이 전에는 그 두꺼운 창살 아래 갇힌 동물원들이 무기력하게 누워 있고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발생하는 정형 행동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이 동물의 본래의 모습 그다음에 행동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생태동물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도 성과고요. 저는 큰 것들에 대한 성과들이 뭐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지역 내에서 다양한 시민들 또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만들어낸 이런 성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산 장전마을에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있었고요. 남원 내기마을 그 내기마을은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이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또 그걸 싸우고 저항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의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남원 내기마을을 통해서 아스콘 공장의 그 파물질이라고 하는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문제가 제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고요. 그 익산 장전마을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병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익산 장전마을과 남원의 내기마을은 이 산업 오염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희망이고 등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냈다라는 거, 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은 다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환경과 개발을 구분해서 보자니 마치 환경단체는 너무 반대만 하는 거 아니야. 이 낙후된 전북 지역에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항상 곳곳에 환경단체가 저렇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 반대하는 것일까, 이런 구도를 이제는 30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이제는 이런 구도로 바라봐서는 안 될까. 또 좀 성숙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환경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제 농촌 마을을 다 떠나간 농촌이잖아요. 자식들 떠내보내고 우리 시골 땅을 지키고 농사를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오시는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 뒷산이 파헤쳐지기 시작하고 그 옆에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도시에서 버리는 산업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시설이 오는 거고 이런 싸움에는 굉장히 저는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저항을 저는 옹호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살펴보면 왜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태워지지 않고 왜 땅값이 싼 쪽으로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뭔지를 항상 저희는 찾습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권역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 생활계 폐기물은 지역사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일단은 발생량을 줄인 다음에 가장 피해가 적은 곳으로 가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내라.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안 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환경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목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측면에서의 문제를 보면 자원순환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우는 것들은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지금 이제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으니까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좀 더 갖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그 정책 제안들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해왔고요. 이번 대선에서만 하더라도 저희가 중앙에 있는 단체들과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게 해서 초고압 송전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제안들 이런 것들 했었고요. 아까 말한 새만금에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들 뭐 이런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오해시고요.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면서 우리 지역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철학은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성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크고 작은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어떤 사건들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반복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인데 어떤 점을 좀 뽑을 수 있겠습니까? 뭐 가장 아쉬운 거는 지난 주말에도 이제 그 민원인이 다급하게 전화를 해 오셨고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보냈고 심지어 그분이 그냥 사진 찍고 저희한테 제보만 한 게 아니고 직접 움직이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주천과 삼천의 버드나무가 그 작년과 재작년에 뭐 무차별적으로 베어져 나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나무들을 베거나 그러진 않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변에 있는 억새와 갈대를 또 베기 시작하는데 엊그제 지난 주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던 그런 시기였고 지금 이제 초록이 아주 무성해지는 그런 풍경이어서 나무가 사라진 것들을 사실 이 억새와 갈대들이 좀 많이 채워주고 있는데 그거를 또 벤다 그러면서 이 시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억새밭은 많은 새들의 둥지를 틀 수 있는 삼터고 삭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를 이렇게 베버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분노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주천과 삼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잘 가꿔진 모델이지 않습니까? 수달, 삭 이런 멸종위기종, 그다음에 뭐 원안과 같은 천연기념물, 그다음에 20여 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다양한 모래톱의 경관과 수변의 갈대 속에서 어우러져 있는데 그래서 국가하천으로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공약사항으로 자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은 생명의 무게들은 뭐 크고 작은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라는 것들은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잡스러운 것들 내지는 사람에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판단이 돼버리는 모습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들이 전주천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그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잖아요. 예. 행정도 이렇게 단체하고 대립각을 세울 게 아니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민선 8기까지 오면서의 구도는 그 대립적인 구도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그게 요즘 민관 협치, 그러니까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특히 호남, 전북이 민간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도 전주 생태하천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하천을 한 20여 년 동안 잘 관리를 했고 또 이게 조례로 제정이 돼서 이 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그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이런 캠페인이나 예를 들면 뭐 탄소 포인트제 같은 제도들도 그렇죠. 굉장히 일찍 시행이 돼서 민과 관이 손을 맞잡고 두 바퀴로 굴러가면 정말 빠르고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고 효능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 거의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민간 거버넌스 조직들하고 거의 전쟁 선포하고 그렇죠. 그 민간 거버넌스 중간 지원 조직을 좌파들의 온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윤석열 정부 뭐 서울시 이런 데들이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했던 성과들을 다 밀어내 버렸는데
우리 지역도 약간의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요구.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현 정부의 수용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만들어낸 응원봉의 물결이 만들어낸 대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진 거고, 전에는 이제 그 2017년만 해도 이제 광장에 시민들이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일상으로 너무 일찍 되돌아갔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광장의 요구들을 사회 개혁과제로 정리를 해서 관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민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협치를 요구하고, 그렇죠. 예, 저희들의 주장을 행정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통로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시장이나 단체장에 대해서 그 뭐 거부감이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의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향과 기조,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의 어떤 가치, 환경의 가치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은 저항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과 뭐 지사 이런 단체장들이 정말 환경 문제를 위해서 같이 해볼 테니 같이 좀 손을 잡고 일해보자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이정현 공동대표 말씀 나누고 있는데, 회원에 대해서 앞에서 한 1,400여 분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30대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60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의 회원 가입이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떠세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적어도 환경운동에서 희망을 가지려면, 그렇죠. 저를 보면서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될 건데, 생활인으로서의 역할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나름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환경운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좀 저희가 투자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회원 확대를 하고 있고, 또 회원 참여를 요청드리는 이유도 젊은 세대들이 환경운동에 같이 할 수 있고, 그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면서 자기의 전문성도 키우고 생활인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의 모델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계속 회원 확대도 하고,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회원들이 그래도 한 10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조건에서 좀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운동연합 30년 처음 시작부터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 환경에 대한 일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 환경학교, 푸르미 환경탐사대,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은 기후천사, 뭐 뉴스그린 이런 프로그램들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초록시민가운데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회원들 중에서 이제 60대 이상 70대 회원들이 여전히 지금 왕성하게 참여하고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환경운동은 어린 아이부터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노년에 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두를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정현 대표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 네. 이런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환경 운동하면 네. 과거에는 숲을 보호하고 산을 지키고 숲을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오염된 강물을 맑고 네. 푸르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와이셔츠를 새까맣게 만드는 매연으로부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거, 이제 지키는 거,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전통적인 환경 운동이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최근에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유해 그 화학물질 사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생명권도 확장이 돼가지고 반려동물이라든지 반려견과 같은 것들, 더 나가서는 이제 가축 사육 뭐 이런 문제들까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운동의 범위들이 굉장히 넓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후위기지 않습니까? 기후위기가 모든 운동의 사실은 중심에 있는 거고 기후위기 문제를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게 지구 전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사실은 이제 대기권 안에 갇혀있는 하나의 폐쇄계에 있는 거거든요. 지구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놓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가 지구 안에서 어떤 거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 지구적으로 사고하되 근데 뭐 날마다 앉아가지고 지구를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지구 자체가 지켜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동네, 그다음에 부엌에서 할 수 있는 것, 나 삶의 터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해보자. 그게 지구를 지키고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이제 환경운동이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구적으로 사고하라는 건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네. 우리의 안전이라든지 우리의 숨쉬는 공기라든지 환경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특히 지역 차원에서 보면 이 지역 소멸도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 해결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를 들면 소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활 방식들, 우리의 산업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놓고 보면 세계 7위, 1인당으로 보면 세계 6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양 하나가 거의 아프리카 대륙의 한 3분의 2 정도의 그 국민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의 생활과 소비 방식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후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들에게 짐을 져야 된다라는 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구적 사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소비를 좀 더 줄이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저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하면 힘드니까 내 이웃과 같이, 내 가족이 같이 하는 거고 또 그러면서 좀 더 즐겁고 행복한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는 거. 그거를 우리 안에서 모델을 만들어 보고 우리 안에서 좀 해보자라는 게 이제 지역적 실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야, 일부 몇몇 사람 참 애쓴다, 안타깝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아 이제는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좀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공감대 인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30년 이 환경운동 역사의 산 증인이시고 앞으로도 더 이제 함께 가셔야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 다이어트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멈춰야 보이는 것들 뭐 그런 책 제목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줄이면 비로소 얻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한 25년 정도 제가 상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버틸 수 있는 건 저는 이 일이 재미가 있었고 제가 아마 다른 평범하게 어떤 직장 생활하고 했더라면 환경에 관심을 갖지 못했더라면 보지 못했던 즐거움과 행복들 저는 누구를 위해서 뭐 희생을 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저의 행복과 그리고 다행히 제가 행복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는 일들이 우리 사회 변화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는 거고 아마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시민들도 저와 같은 그런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다이어트 같다는 말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보이는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도민들께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환경운동가니까 7월 1일이면 우리 도시공원의 약 3분의 2 정도가 해제가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말씀이시죠? 예. 진즉 이 땅들을 사들였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 다른 예산에 순위를 두다 보니까 도시공원을 많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도시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바로 우리 집과 마을 산으로 이어졌던 이런 도시공원들이 직접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푸르름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들, 우리 도시의 공원들, 도시의 숲과 과로수들에게 눈길을 한번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전주의 녹지를 더 넓힐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냥 바로 나가면 키즈 카페 같은 숲속 놀이터가 있고 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이 푸르름의 계절에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녹지를 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숲이 훼손이 되거나 또 물이 오염이 되거나 환경적으로 침해가 되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시민들이 월급을 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 열심히 내서 달려가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헤쳐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래오래 그 자리 지켜주시고 또 대표님의 들을 이는 그런 청년 세대들도 많아지길 바라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전북 환경운동연합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정현 대표와 말씀 나눠봤는데요. 환경 참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죠. 환경의 장점은 어떤 정치적인 견해 차이나 이념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세대 간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그마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게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실천 이후에 돌아오는 선물은 더욱더 큰 것이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이제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